안녕하세요. 에피의 도서관입니다. 통달의 12태도와 12책임, 44번째 영상 되겠네요. 11책임, 협력, 외교 하겠습니다.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 수행에 있어서 협력이 웬 말이냐, 외교가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책임에서 이 신근원의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이제 11, 12로 가면서 이제 3일도 공부를 하는데, 우리 그 하이어로펜트 이렇게 6지점 별 이렇게 공부했죠. 이게 이제 11차원하고 12차원 주파수의 연합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1 책임 협력과 이제 12 책임인 이제 상식하고 이제 결합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뭐 섀도우가 완벽하게 정리돼야 되는 그런 시점과 같이 이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섀도우에 대한 정보가 지금 태도와 책임의 주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데 좀 완결적으로 정리되는 챕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내면에 우리 이 자신에 있는 섀도우를 발견하신 분들은 이제 좀 재밌어지실 겁니다. 좀 재미. 왜 그럴까요? 예.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그러는구나. 다 그렇구나. 얘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고 새롭지도 않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안에서 발견될 때 이제 세상의 섀도우도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 안에만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괴롭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운데 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다 똑같단 말이야. 어? 나만 이러고 있는 데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신의 유니크함이 없어지죠. 그러는 순간에 에고의 거품이 빠지죠. 빠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재미있어지고요. 패턴이 보이면서 재미있어지고 이제부터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섀도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진리뽕입니다. 여러분들 국뽕에 차면 안 되는 이유인 것처럼 지금 트론 열풍이 일어나면서 뽕 따라가세 한 6년, 7년, 8년 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뭡니까? 약입니다. 네, 왜? 이게 섀도우 전략입니다. 섀도우 전략.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형판 안에 빛과 그림자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에, 웹에서 주파수로 테크닉을 해서 주파수를 끌어들이기 시작을 하면 빛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얘도 같이 들뜹니다. 얘도 같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지금 빛에 취해서 진리 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섀도우는 이게 아이라고 그랬죠. 아이라고 그랬고 얘는 부모와 같은데 부모라고 했을 때 부모가 로또를 맞은 겁니다. 그럼 아이는 집안이 갑자기 부자가 돼서 신이 나는 거죠. 얘는 더 연명할 수 있고 신명이 납니다. 섀도우가. 그래서 섀도우가 같이 띄워주는 것이 진리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우신가요? 얘가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정말 깨달은 줄 알고 진리에 취해서 이게 아니면 우리 아이가 이걸 아이의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정말 똑똑한 줄 알아.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얘 잘못 오인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잘못했을 때 뭐 크면 괜찮겠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타협하고 절충합니다. 그래서 대충 흐릿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절대 안전해야 되고, 우리 아이는 절대 성공해야 되고, 과보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아이의 욕구를 다 억제해버립니다. 이러는 순간, 이제 부모는 멀린이 되는 거죠. 멀린 섀도우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도 결국 아이가 이제 완전히 옥죄에서 죽어가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밀도에서 드래곤 파워, 돼지 엄마 파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모든 진리가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하는 상태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섀도우로 사는데 이건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입니다.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표현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다, 무섭다라고 느끼지만 결국 그 무서운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또 느끼면 느낄수록 얘를 이제 부정하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부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강력해진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에 취하면 취할수록요, 더 나쁜 걸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트들한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앞으로도 절대 나는 이렇게 진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추한 면이 있을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이 섀도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얘 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 상투 잡고 집에 돈 많잖아. 더 떼부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크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과정들을 겪는 걸 보고 제가 어이가 없는데 테크닉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텍스트를 통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훈련, 의식 공부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테크닉을 해서 주파수가 들어오고 의식이 확장돼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완벽하게 섀도우를 치유하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2중, 3중으로 섀도우 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뽕에 취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섀도우 치유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럼 섀도우 치유하고 이 협력하고 외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1.5차원에서 메타트론이 꽉 틀어막고 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게. 그러면 얘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 협력하지 말란 얘기죠. 분열을 책동하는 겁니다. 서로 분리되고 분열을 책동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는 애가 섀도우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우리가 이제 PC가 죄송합니다. 음, 예, PC 얘기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레프트 전략에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음, 여러분들이 일단 이 협력하고 외교 관계를 푸는 거를 못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이건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싫어하는데, 그러면 양극성을 FA가 증폭시킨다고 했을 때 인간에게 끝없이 죄책감을 일으키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거겠습니까? 예, 올바른 뭔가를 협력하라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고차의 덕목을 제시를 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래서 만들어지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이해 확 되시죠? 지금 여기를 통해서 모든 생산과 유통과 가공과 유통, 돈 안 된다고 가공을 시작하더니 유통까지 다 장악을 해서 식량 가지고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협력하고 외교를 한다라는 거는 윈윈을 선택하는 겁니다. 모두가 좋은. 그런데 이제 말뿐인 거죠. 우리는 봤죠. 넘버 47하고 여기하고 코미디언하고 하는 거를 생중계로 쇼를 하는 걸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피해자, 여기는 가해자인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 예, 지지율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원하는 카드를 얻어냈고, 광물을 넘겨주기로 했고, 그리고 자신이 코너에 몰린, 여기에서, 코너에 몰린 이 상태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반등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명료하게 보이시죠? 이런 쇼들을 왜 했나? 서로 명분을 세워주는 겁니다. 명분을 세워주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뽕에 차 있는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위하는 리더십인 줄 알고 홀랑 넘어간 거죠. 그래서 다시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태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거는 윈윈이냐 진짜 윈윈이냐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이 추락한 리더십들만 위한 게 되겠죠. 여기는 뽕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표 찍어주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취하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하면 안 되고 약에 취하면 안 되고 결국 명료한 의식, 명료한 정신만이 나를 이끈다, 나를 치유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확 되시지 않나요?
재밌어집니다. 테크닉하고 이런 얘기들만 하면 프리덤 티칭에 프리덤 티칭을 다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이건 완전히 섀도우에 대한 전문서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것이 치유가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저의 많은 이제 막힌 마지막 퍼즐들을 맞추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1999년에 대대적으로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던 첫 번째 가르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덤 티칭과 또 섀도우 역학만 하면 다들 난리가 납니다. 섀도우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좋은 거, 빛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 싫어서. 예.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제 강의만 섀도우를 떠들고 있습니다.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줄줄이 공부를 안 한다고 하셔도,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저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이 안에서 저는 편안하고 진리를 보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축복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예, 멈출 생각이 없는 거죠. 계속 섀도우 얘기를 끝까지 하게 될 것이고, 저는 끝까지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항상 분열을 책동하는 에너지다. 섀도우는 타자에 대해서 욕구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기심만 관철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의 자유의지만 중요한지 알지 남의 자유의지는 훼손하고 전체 이제 룰을 파괴합니다. 분열을 위해서 룰을 깨고 규칙을 깨면서 전체를 교란시키죠. 그러니 당연히 협력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탄트리 오라 티칭을 하면서 코크레이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공동 창조다. 가디언과 공동 창조해야 된다. 이러한 맥락이 뭐 저희 프리덤 티칭 시절에도 있었던 개념이지만 공동 창조기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되는 개념이 제가 이제 이럴 때 이게 여기가 공간이 있으면 영어로 쓰고 싶습니다. 이게 코오퍼레이션입니다. 코오퍼레이션.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작업을 하는 거. 공동으로 작업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그리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야 진정한 코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코크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이 11책임의 협력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협력이 이게 한글말로 번역했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저는 이제 영어로 그대로 쓰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협동조합 코퍼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협동조합에 대한 생각들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뭐 유기농만 먹는 거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만 먹는 거다. 이런 편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런 코오퍼레이션 공동 작업해서 공동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는 상태로 가기 위한 거였지 누군가의 특정 단체의 목적과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레프트의 전략들의 키가 죽는 거는 내가 이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용이 좀 오늘 많은데요.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코오퍼레이션 이거는 코크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디플로머시 여러분들 이 디플로머시 생각하면은 나는 외교관도 아닌데 웬 외교 이러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 인간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양옆에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부모와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료들하고의 관계, 모든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기술입니다. 사교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라가 잘해야 백성이 편한데, 지금,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쉴드가 나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심판한다고 하면 쉴드가 하는 겁니다. 쉴드가 모든 거를 측정해서 기록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다들 주식 투자하고 그 얼마 전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를 했는데 다 지옥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의 양심법을 세워서 자신들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양심을 외면하다 보니까 이제 스승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길을 잃다 보니까 인간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공동으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 다 까먹게 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해야지가 이제 끝나는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서로 상대도 존중하게 되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하게 되고 진정하게 주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선택들, 정말 이 선택들이 선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들은요, 우리의 경험을 결정한답니다. 언제? 양극성 시스템 안에 있는 동안에. 이 양극성 시스템 안에서 이것이 주어진 이유가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결정하고 이러한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양극성 시스템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더 나은, 아주 좀 더 나은 선택을 우리가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양극성 시스템 안에 하나의 집단 안에 들어왔을 때 이 our particular system 돼 있잖아요. 어떤 특정 시스템 안에 룰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 룰이 그 특정 시스템 안에 규칙들은 그 룰들은 현실의 모든 부분들 간의 형제의 협력, 그 다음에 조화를 규정한다. 현실의 모든 부분들 간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규칙들은 뭐냐면 왜 만드냐면 모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현실의 모든 부분들 간에 그 구성원들이 있죠. 조합원, 협회원, 동료, 친구 이런 그들 간에 우정을 나누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고 공동 작업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시된 거라는 겁니다. 이 규칙을 깬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하지 않겠다, 공동 협력하지 않겠다, 창조하지 않겠다, 조화를 깨겠다. 이런 의미를 그대로 내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규칙들은 우리를 위해서 만물의 지각의 이원성 안에 존재하는 양극화된 유니버스 우주로 설계되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칙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우리가 진리가 법칙이고요. 원리이기 때문에 싱크론 자체가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칙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원적으로 지각을 합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양극한의 양극화된 우주로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계된 우리 시스템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경험이 발생하게 해야 된다.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선택해야 되니까.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 영역 안에서 규칙들, 기본 협정들,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는 그 현실의 참가자들이 시스템의 규칙을 따르거나 또는 규칙을 무시하는 선택권을 가지며 그 선택을 따라가면서 그들 자신만의 버전을 창조해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보이저를 읽으신 분도 계시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맥락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무시할 것이냐 이러한 자유의지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타임 매트릭스는 양극화되어 있고 지각을 할 때도 이원적으로 지각을 하고 자유의지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 선택권이 시스템의 규칙을 존중하게 되면 크리스토스 진화 버전을 만들고요. 기쁨의 경로 버전을 만드는 거고 이 시스템의 규칙을 무시하게 되면은 메타트론 추락 버전, 슬픔의 경로 버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원적인 세계, 이 듀얼리티는, 이원성은 자연적인 진화의 흐름을 따르거나 예, 자연적인 진화의 흐름, 내추럴 플로우입니다. 진화의 흐름을 따르거나 또는 역행하는 선택을 한다. 누구는 따르고요, 누구는 역행한다는 거죠. 누구는 이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선택은 우리에게 행동의 결말을 보여준다. 행동의 결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이건 또 우리 지각의 초점에서 그렇게 보이게 한다. 시뮬레이션 세상이니까 매트릭스에서 경험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극단의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선택은 우리가 즐기려는 발상이 물질로 번역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 여러분들이 진화의 흐름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여러분들이 다 즐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기려고 하는 순간 이게 이제 게임인 줄 알아야 되고 즐기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인식이 바뀌죠.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발상들이 진화의 흐름에 따라 순행을 한다면 우리는 편안함이 지각된 상태, 예, 밝음, 가벼움, 즐거움의 느낌들을 경험할 것이고 더 큰 현실 장들 안으로 확장하거나 성장해 갈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진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작은 현실과 정체성의 장들 안으로 탈선하는 경험을 함에 따라서 긴장하고 압박감, 무거움, 불쾌감, 위축과 같은 반대되는 상황을 경험할 것이다. 이 두 경로는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의 경로는 또 다른 경로를 내포한다. 두 경로는 차원적 현실인 더 큰 전체의 부분으로서 함께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태극 같이 이렇게 안에 예. 여기 밝음을 선택하면 이 안에 어둠이 있고요. 어둠을 선택하면 그 안에 빛이 있다. 이거는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논리를 갖고 있죠. 이걸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태극으로. 그래서 무한 루프, 무한 루프 하게끔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이제 디아드 춤이죠. 양극성의 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를 품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두 경로의 선택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체성의 이런 기억을 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정체성과 기억을 모두 소멸해서 스타더스트가 돼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경로를 밝혀주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함, 가벼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섀도우를 치료하지 않으면 스타더스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뽕입니다. 이게 진리가 되는. 결국은 내 안에 섀도우가 이만큼 커져서 섀도우가 팬텀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나는 뭔가 깨닫고 진리를 사랑하고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 선택권에 의해서 모두 존중된다. 그래서 추락하는 존재들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경험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하는 거는 경험인데 이 경험을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당신이 선택한 단어들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 말, 단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표현을 어떻게 할 건지 말과 단어들을 정확히 쓰지 않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느꼈고 지금 행동할 것이다.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바꿀 것이다. 이런 의식의 명료함이 말 쓰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육하오직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이것들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에 따라서 정확히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 말을 막 대충하고 얼버무려하면서 결국 섀도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유지, 당신의 선택의 자유가 들어오는 것이다. 말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나 어떤 것을 나쁘게 만들고 또 다른 것은 좋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끝없이 이제 차별하고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나는 좋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당신의 선택의 자유를 사용하여 당신의 홀로그램에 묶어두고 그것이 당신을 통해 작동하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홀로그램으로부터 제가 이제 자유 프로세스, 프리덤 프로세스입니다. 프리덤 말이 멋있죠. 프리덤 프로세스. 그래서 이럴 때는 과정보다 제가 이렇게 요거를 요것도 영어로 쓸까요? 여러분들 프로세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더 파워 있게 느껴지는 언어는 영어로 그냥 번역 안 하고 쓰셔도 됩니다. 프리덤 프로세스. 여기도 자유의 과정입니다. 프리덤 프로세스를 통달하기 위해서 시작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이롭게 편들고 말을 할 것이냐, 모두가 이렇게 말할 것이냐,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걸 어떤 말들로 표현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홀로그램이 영혼이 갇히거나 안 그러면은 홀로그램으로부터 해방되는 프리덤 프로세스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런 결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종족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들 중 하나는 자유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신성한 권리라는 사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락하는 존재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성한 권리라서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군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어떤 누구도 예,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가능성들, 이 확률들, 여기서 probability, probability는 is 한순간에 in second 안에 초 단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선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면 절망이면서 희망입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돌변하지만 한순간에 정신 차릴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한순간에 각오로 회개죠.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가능성을 멋지게 다시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의 선택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 prediction은 이런 예측, 추정, 전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코 절대적인 거, never, 결코 절대한 게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냐면 가능성의 영역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능성의 영역이라는 것들이 자신들을 얼마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떤 희망을 주는 단어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우주 전체를 때려부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 때려부술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룰을 파기해도 되고, 이 집단이나 뭐 국가나 조직이나 뭐 조직이나 민족이나 뭐 전쟁을 해도 상관없고 다 때려 부셔도 엎어버릴 거야.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룰을 깬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룰을 깬다는 게 뭐냐 하면 때려 부수겠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룰을 서로 협정이잖아요. 조율하고 바꾸고 이뤄가지 않고. 그러니까 뭐야. 야, 너희들 땅 안 내놓으면, 운하 안 내놓으면 내가 공격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깡패죠. 이제.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이러니 뭐 백성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구 인류의 생명장들이야. 똑같이 전염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내 원하는 거 안 주면 나 때려 부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줘요. 거기에 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방식들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다 뭐 정치, 외교는 다 그런 거야. 뭐,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들을 통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몇 존재들은 그런 의미라고 착각한다. 예.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결국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 자신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깨닫게 된다. 다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균형을 잡는 스틸 포인트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균형을 잡는다. 이게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살만한 거죠. 균형을 잡는 자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공동 창조적인 토대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코오퍼레이션이 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코크리에이션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공동 창조적인 토대 안에서 자유의지를 갖는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무인도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무인도에 가기 싫잖아요. 그게 사람들 괴롭히는 거죠. 왜? 남의 에너지를 뺏는 것이 재밌어서 아니면 판을 엎어버리고 룰을 깨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못돼가지고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지구와 민족과 국가와 지구와 항성과 성대가 은하의 추락을 걱정하며 슬퍼하기보다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야,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추락을 걱정하면서 슬퍼한 세월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FA의 레프트 전략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면 안 돼. 그들을 다 구조해야 돼. 이런 외부의 구원자 신들을 가져오면서 이 프레임이 먹혔던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 선택권의 남용으로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세상을 부술 권리 또한 없다.
그리고 추락은 예정되어 있었고요. 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추락을 선택한 존재들의 자유의지 선택권 또한 신성하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과 세상의 추락을 걱정하며 생긴 이 슬픔이잖아요. 이런, 이, 슬픔의 심리보다 뭐 어떤 부에 보면 측은지심, 연민 이런 것들이 강화된 버전, 이런 것들이 강화된 버전이라고 했을 때, 예, 이게 커지면 큰일 납니다. 잘못 왜곡되면. 그 안에 이제 사랑과 존중과 배려라는 것들, 또 영혼의 성장이라는 것들이 의해서 내가 정말 관여된 초탈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 변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마음 아니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거와 이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인지의 오류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통해서 FA는 세상에 대한 공분,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또 약자들의 연대.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피해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피해자 가해자 게임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상처 징계를 통해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1700개의 단체들이 누군가 고통을 당하면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혼자 내면의 힘을 깨워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극복할 시간들을 뺏기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아 잠식이죠. 개인의 영혼들이 깨어나는 기회들을 다 이제 뺏어 오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A는 당신 자신을 잠재적으로 타협하는 이 compromising condition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거 번역하면 이 깜뿌라찌라고 들어보셨나요? 컴프라찌? 옛날 어른들이 많이 이런 말 쓰세요. 일본에 통해서 영어가 들어와가지고, 캄프라찌 하자. 그러니까 살짝 숨긴다는 얘기죠. 타협하는 겁니다. 절충하고, 더럽히는, 손상시키는,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게 컴프로마이징입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타협을 하고 절충, 대충, 잠재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계속 빠뜨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자신을 계속 몰아넣는다는 거죠. 이랬을 때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테크닉이 없다. 가디언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GA는 이런 의견이나 사고가 비건설적인 겁니다. 생산적이지 않은 이런 비건설적인 발전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의지 선택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디언들이 이 시시콜콜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큰 맥락에서 이제 격자 치유를 통해 가지고 가능성의 세계들을 열어놓는 거지 개인의 어떤 삶에 개입해 가지고 자유주의 선택을 방해하는 행동들을 전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계약 관계 때문에 이제 호스팅을 받고자 하는 어떤 절차로서 우리가 그 가디언 자료들을 구매를 하고 프로가 실드의 테크닉에 함께 참여하는 여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자유주의 선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디언들이 막 우리 실드 도와주면서 주파수를 픽업하라고 안내해 주잖아요. 그거는 서로 약속에 의한 개입입니다. 위기 상태에서 개입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허용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허용을 해야 주파수가 들어오는 거지, 그걸 믿지 않거나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가디언을 도와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세울 때, 타협하는 상황들로 그리고 비건설적이고 발전적이지 않은 에너지를 계속 낭비시키잖아요. 이랬을 때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존재는 네버 이렇게 문자로 써놨네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자유의지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예. 세상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나 자유의지가 없다고 우리를 믿게 하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촛불이 불면 도깨비가 달려오고 예, 그리고 내가 뭐 휘파람을 불면 예, 하늘의 도깨비들이 와려 산신령들이 와가지고 나를 돕고 정령들이 나를 돕고 이런 뭐 우리는 동화나 뭐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끝없이 나한테 힘이 없다라는 것들이 세뇌당해서 온 상태인 거죠.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대중 조작을 당한다. 대중 조작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기는 약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리덤 티칭이 아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것으로부터 이끌어낼 의식적인 자유의지 선택이 있다. 이런 대중 조작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쉽게 매니플레이션 되어 있는 이런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이게 프리덤 티칭의 기본 테넷이다. 테넷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런 교의, 신조, 교리, 견해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프리덤 티칭의 입장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가디언을 지지하고 프리덤 티칭을 지지하고 믿음과 신뢰와 확신 안에서 정말 코퍼레이션하고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길로 탄탄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칭이 뭔지, 티칭이 가리키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찝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테넷들에 대한 교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FA와 GA 차이를 명료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인 자유의지 선택권, 자유의지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느님을 불러야 돼 이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부르면 내가 갈게. 진이 요정들이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들을 도와주는 예, 그래서 내면에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나는 힘이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우리는 세뇌당해 왔던 거죠. 그래서 VB의 피해자 가해자 빅팀마이저 게임을 초월하거나 이것을 강화하거나 한쪽을 피해자화시키고 약자화시킨다. 내면의 신, 외부의 신. 그래서 자주권 아젠다라면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젠다죠. 근데 여기는 OW 집단 통치 아젠다다. 비교가 이제 확 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근원은 소스는 거대한 아주 막대한 엄청난 인내심을 갖고 있답니다. 인내력을 톨러런스 허용에 대해서 올라오스. 정말 느껴집니다. 이 허용에서 엄청난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허용은, 얼라wance는 애초에 주어진 자유의지 선택의 선물에 대해 경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룰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있고, 그리고 all the mask죠.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지금 에고에 한색에 쓴 가면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근원과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에 우리는 태어났고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공부를 한다 의식이 확장된다라는 거는 결국 이거인 겁니다. 내가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예,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하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는,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역할을 창조해 가자. 아주 희망적인 결론을 스피커 2가 제시를 했었네요. 굿.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매 순간, 당신이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이 또 깨어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당신의 인생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대목에서 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뭐가 이 나의 그 진화 플로우에 이 대항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자신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진화의 흐름에 순행하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move with고요. 그 다음에 move against입니다. against. 대항해서 흐르는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이동하는 겁니다.
역행하고 순행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결국은 이 알아차림이 되어야 이것들이 알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알아차림 수행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곳은 어딘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체되는 이유가 뭐냐? 예, 타협하거나 어물쩡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도 사라지는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여러분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우주가 그렇게 펼쳐놓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토스의 길을 선택해서 영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섀도우에 끌려가서 메타트로 추락을 할 것이냐 두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예,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는 행동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가만히 있으면요,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한다는 거, 선택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되고, 나는 지금 자유다,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예, 그리고 자유롭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자유하다라고, 자유롭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난 자유롭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모든 이런 만들어내는 모든 선택들은 life affirming, 인생을 긍정하는 겁니다. 예, 인생을 긍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적절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타협하고 절충하고 어물쩡한 상태가 긍정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그냥 뭐 나르적이면서 진리 뽕적이죠. 그러니까 그건 긍정이 아니다. 긍정이 뭔지 정확히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창조하에 조 안에 있다. 모든 창조, 코크리에이션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밸런스와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하지만 우주의 더 큰 힘은 균형을 잡는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가디언 종족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면 자유우주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우주 수업들이 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유우주 선택에 대한 극한의 존중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슬픔의 정의, 결과에 대한 집착에 대한 수업이 있다를 보시면 되고요. 예, 사랑하는 것을 배우되 여러분들이 learn to love입니다. learn to love.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만요, let go 하랍니다. 놓아주랍니다. 손을 떼는 겁니다.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예, 그리고 learn to love, 사랑하는 것을 배우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만, do not strangle, strangle, 억누르는, 억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overprotect, 과보호하는 겁니다. 꼭 아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섀도우가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억누르거나 과보하거나 이게 완전히 양극단이지만 한 통입니다. 억눌러 놓고 과보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사이코죠, 그러니까. 그 크레이지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아니라면, 난 그게 완벽하게 되길 바랬어. 난 우리 모두가 전체 행성은하 모두를 구하고 아무도 추락하지 않기를 원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게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왜 이러냐면요. 이런 말들을 완벽하길 바라고,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고, 모두를 구하길 바라고, 추락하지 않기를 바랐다고 하면서, 뉴에이지들이 자기들을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항상 좋은 것들을 바라고 꿈꾸는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양 뉴에이지의 멘트가 이게 한두 사람에 비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섀도우죠. 너무 뻔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자기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진리의 뽕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로 불행할 이유가 없다. 예.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슬퍼할 이유도 불행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 선택에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슬퍼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 박수치고
뭐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모두가 강요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죠. 여러분들 이거를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뽕에 취해서 누구를 격려하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되는 그런 섀도우 전략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명철하다 하죠. 명료하다 이런 것들은 좀 냉철한 겁니다. 전기적인 거고요. 의식이 번쩍 드는 겁니다. 상대가 춥게 느낄 수 있죠. 블루 아이스가 들어오면 춥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서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좋은 말들을 통해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그래서 추락의 길을 선택했던 존재들과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존중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락의 길이 그들의 선택이라면 그것은 그들이 선택해서 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성합니다. 이 교육하거나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의사는 없습니다. 예, 가리키는 사람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뭐, 이렇게 잔뜩 써놨네요, 제가. 크리스토스 재정렬 미션에 우리가 신성한 청사진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불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감정 없이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미션을 이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감정이 우리가 지금 258, 11, 다 감정체 라인이잖아요. 감정이 일어나죠.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거나 뺏기거나 섀도우에서 이용당했다고 하면 하지만 더 프레임을 넓혀보면은 이게 재밌어지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고 섀도우 하는 짓들이 똑같고 인간들이 하는 짓들이 똑같고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미션 수행에 대한 강박 증상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과 불행감과 슬픔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좀 여기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자신은 자신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토스 미션은 나라는 생명나무가 주파수를 끌어오고 그것을 다시 지구로 보내는 것이고 누군가가 지구와의 PBIS와 얼스 싱크를 통해서 주파수 연동을 느끼게 되면서 함께 지구에 더 많은 주파수를 끌어오는 동료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뿐이다. 저는 좀 강의를 할 때 느낌이 그냥 지구의 클라우드에 올려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다. 제가 하는 역할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또 강의를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당장 영향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지구 클라우드 근데 그때는 클라우드였는데 20년 동안에 이 PBIS였던 거죠. 행성의 장에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누군가 다운을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런 세월들을 25년 동안에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추락은 처음부터 예상되어 있었고 이건 몰랐습니다. 저도 다 같이 상승하고 좋은 줄 알았죠. 그래서 이상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추락은 처음부터 추락을 선택할 존재들도 있었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슬픔이나 연민을 가지는 것도 적당한 수준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슬픔이 측은지심이나 연민이 왜곡되고 강화된 버전이 슬픔을 부추기는 겁니다. 계속 이제 죽음 앞에서 울게 만들고 이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하의 존재들이 자유의지 존중과 위기 개입의 경계선에서 늘 고민하게 되는 이유다. 감정의 증폭은 내 안에 정화되지 않는 섀도우 밖에서 부추기는 FA 아젠다를 통해서 일어난다. 왜 사고가 나면 왜 단체들이 몰려갑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이 약자를 돕겠다라고 하면서 더 감정을 증폭시키고 지속시켜가지고 지금 아직도 그, 그 세월호 리본 달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죠. 자신들이 정한 슬픔과 결과의 슬픈 현실에만 주목해서 약자의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시체팔이 죽음 애도의 행렬은 진리의 측면에서 완전히 비크리스트적이다. 그래서 이 FA의 PC주의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서남에 대한 갈망이나 약자, 아직 각성하지 않은 자, 추락한 자에 대한 연민조차도 FA의 복수전입니다. 리벤지 전술에 휩쓸리게 하는데
다 복수하라 이거죠. 대신 복수해 줄게. 중요한 것은 내가 크리스토스 재정령 미션 수행을 완수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는 남의 문제로 남겨둬야 할 냉철한 자유주의 존중의 법칙과 현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다. 예. 냉철과 냉정에 대한 개념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선함의 실현도 싱크론의 물리법칙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할 뿐이다. 존재의 영원한 긍정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는 쉬고 웃을 수 있다. 이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깊게 숙고하시게 되면은 좀 더 여유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맥락이 밀려오면서 저는 뭐 완전히 좀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는 그런 개인적 경험들을 했는데 이런 체험들을 스틸 포인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아마도 그것은 가디언 종족들이 배우고 있던 수업의 일부일 것이다. 예, 사랑하는 것을 배우되 놓아주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되 억압하지 않고 과보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당신이 과보하고 있을 때 당신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은 다른 존재들의 태생적으로 주어진 자유의지와 영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막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말도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 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오실레이션을 할 것인지 바이브레이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서 둘 중에 선택을 안 하면 그냥 죽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예. 그 흐릿한 상태에서 타협하고 절충하게 되면서 말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기 입장을 표현을 안 하면. 그래서 신성한 올바른 질서라는 용어의 주파수를 감지하고 의미를 숙고하라.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한 번도 생각을 오더나 뭐 내지는 법칙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신성에 대한 얘기들 속에서 이런 지금 에너지 주고받음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 이런 더하기 빼기 제가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당황스럽다라는 것 자체가 진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당신 자신을 발견하는 모든 상황과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every situation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이 내면의 당신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당신의 내면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관계가 있다면은 당신은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성한 올바른 질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선포하게 되고 선포한다는 게 이게 프로크레임이요. 선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오실레이션이 확장이 되지 계속 섀도우 때문에 오실레이션이 떨어지게 돼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체되고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거, 주장하는 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어그러졌을 때 누군가 룰을 깼을 때 반드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해하지 않는 부분하고 선포하는 부분하고 그 밸런스 감각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영웅적 경로에 정렬한 의지가 있는가? 그게 영웅입니다. 선포하는 게 항상 신성한 질서를 따르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영웅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옴니러브입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전인적인 사랑, 전체 사랑, 디바인 라이트 오더 이것이 신성한 옳은 질서고 이것이 영웅적 자아가 되는 거다. 그냥 말로만 나는 빅자다, 나는 히어로익 자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신성한 질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나인 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인 이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사랑이다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질서다. 나는 영웅적 자아다. 영웅적 자아는 뭐냐? 신성한 질서를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의식을 확장하셔야 되는 거죠. 협력적인 진화를 보시면 협력적인 진화. 당신 자신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너 자신을 알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 자기를 알면은 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안의 섀도우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섀도우, 그 다음에 타자의 섀도우를 알게 되고 그 섀도우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겁니다. 그 진리가 당신의 섀도우를 알고 섀도우의 영향력을 알아라. 이 섀도우의 인플루언스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간과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외면하고 뭐 거절하고 거부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진리봉에서 취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죠. 예, 섀도우 그림자를 빛으로 데려가서 라이트 안으로 들어가랍니다. 빛 안으로 데려가서 여러분들 여기 빛이라고 했지만 이거는요 주파수이고요. 전류이면서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섀도우 역학을 공부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전인성, 이 홀리스트, 러브, 평화, 기쁨, 예, 조이, 파워의 높은 레벨로 진화할 것이다. 결국 이게 지금 이게 1999년이잖아요. 스피커 1이 프리덤 티칭 가리키면서 완전히 초창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번역을 몇 번째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25년 동안에 이 진리가 얼마큼 은폐되었는가, 얼마나 이것들을 외면해야 하는가. 하지만 보면 볼수록 제가 저의 강의하면서 25년간의 활동을 보면 다 이거였습니다. 다 섀도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더 갈수록 이것이 진리가 되는 걸 느낍니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지금 가디언자를 공부한다, 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죠. 여러분들 섀도우 역학하고요. 이 영향력, 파워들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빛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우리 의식의 가장 발전적이고 더 높은 마인드, 그러니까 더 고결하고 기품 있는 부분들로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빛은 우리의 에너지 정체성의 가장 높은 주파수 부분이고, 그리고 슈퍼의식, 초의식이라고 하는 슈퍼의식 마인드와 같은 우리 FCK 부분들이다. FCK는 정신 이런 건데요. 전체적인 것들 이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이 FCK 부분들이다. 그리고 소울이나 오버소울과 같은 자아의 더 높은 상위 측면들을 상징한다.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고귀한 마인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슈퍼마인드, 슈퍼의식 마인드와 같은 부분을 얘기하고 상위 측면을 얘기한다. 예, 집단적인 피시케에서의 측면에서는요, 빛은 가장 높은 주파수의 알아차림과 가장 확장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이 의식의 확장이 다라는 겁니다. 예, 그들은 깨달음, 표현, 대중을 위한 권능의 파워의 강화를 향해서 진화의 포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집단 정신 푸시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빛을 따르는 존재들이 얼마나 높은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지 가장 확장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보여주는 깨달음, 표현, 그 다음에 그들의 파워에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 그 다음에 진화의 포스를 쓰고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 경의하고 경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1999년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해사가 얼만큼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측면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깨어나는 데서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푸시케, 의식적, 잠재의식적, 정신생활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푸시케라도 사이키입니다. 사이키인데 이거를 푸시케라고 읽죠. 이 번역을 그냥 이렇게 심리학에서 이렇게 씁니다. 영혼을 인격화한 것으로 그리고 나비 날개를 단 미녀 모습을 한 이 요정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요정 정령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인격화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섀도우 봅니다. 섀도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불쾌한 것, 탐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던 우리 의식의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름, 자기 정당화,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하거나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동의를 구하고 자신은 옳아, 너는 틀렸어. 차별하고 남을 판단했던 이유에 대한 실체입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저건 틀렸어. 싫어. 불쾌하고 탐탁지 않아 하고 이게 판단했던 그것이 결국은 섀도우로 이게 들어앉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까지도 내가 차별심을 없애는 것, 불쾌하다, 유쾌하다, 뭐 좋다, 싫다 이런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을 넘어선 그 자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치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빛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의식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불쾌하다, 유쾌하다 이런 모든 판단을 넘어선 자리, 그래야 섀도우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절대 싫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더러운 부분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나는 옳아. 나는 저렇게 불쾌하지 않아. 라고 자기 정당화하고 나의 옳음을 주장할 때 섀도우의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억압된다. 그래서 두려움, 증오, 무기력한 느낌들과 같은 우리의 발상도가 느낌들의 부분은 이런 것들은 절대 내한테 나는 내 안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럴수록 어떻게 되냐 이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잠재의식 안에 쌓이게 된다.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섀도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조금씩 다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섀도우는 더 느린 오실레이션 진동의 비율과 더 낮은 주파수를 가진 우리의 활력적인 의식의 부분들을 상징한다.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섀도우를 에너지적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지금까지 어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압이 안 되는 느낌이 제가 공부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이거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요 너무나 명료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더 느린 오실레이션 진도. 확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파수가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더 활력적이라는 거예요. 뇌모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그 조증을 일으키는 그리고 진리뽕을 일으키는 거에 취하는 이렇게 활력적인 의식의 부분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섀도우가 힘이 없는데 주파수가 낮은데 힘이 있는 척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활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하면 에너지틱 컨셔스니스의 우리의 일부다. 슬로우 오실레이션 레이트 이런 오실레이션의 비율 낮은 그다음에 로우 프리퀀시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느냐 계속 밥을 줘서 그렇죠. 그것은 완전히 동화 흡수되지 않은 신념들, 발상, 감정, 기억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공부가 필요한데 진리를 공부할 때도 그냥 그거 좋은 거 그냥 타협하고 절충하고 대충 알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들 자기 것처럼 자기가 안 것처럼 착각하면서 들뜨는 거죠. 그게 진리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나는 고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공부하지 않는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할 때 이미 우리는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데 오실레이션이 낮은데 그러면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 조심해야 되거나 활력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무기력한 느낌인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활달해 보이잖아요. 활달하는 게 작동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정신병이 되는 거죠. 심신이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집단적인 불식계. 그래서 이제 에고가 아주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를 꼴통이라고 하죠. 고집불통이 되고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철옹성에 갇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케, 집단 푸시케에서 보면은 섀도우는 가장 낮은 주파수의 알아차림과 가장 억압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섀도우가 이렇게 아사리판을 만들고 있는데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겁니다. 알아차림도 약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억압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를 분열시키고 룰을 깨고 깽판을 놓고 오려고 한다. 예, 그들은 두려움, 어감, 대중의 무력화를 향해서 퇴화의 포스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 사람들이 이제 룰을 깨기 시작하면 전체가 동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대중들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섀도우 전략이 어마무시한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도표로 꼭 보십시오. 이 사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의식의 발전적이고 높은 마인드다. 감흥이 떨어지죠. 섀도우, 두려움, 증오, 무기력, 과 같이 이런 싫은 것들은 내 인생에 없어야 돼. 이게 이제 나르시스트가 돼가는 과정이죠. 이러면서 나는 올바라. 난 정의고 나는 올바르고 공정하고 이런 감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이 섀도우들을 억압했던 의식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의식들.
이런 것들로 접근하는 것들이 취약하시다면 에너지적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오실레이션이 낮은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건요. 심장이 펌핑을 하면서 오실레이션이 높아가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고 의식이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귀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때는 거는 스틸 포인트로 들어갈 때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높이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오실레이션이 낮아지면 바이브레이션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높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상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서도 활동적인 게 이상한 거고 오실레이션이 낮아지는 순간 바이브레이션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알아차림이 얼만큼 형편없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억압된 의식들, 이렇게 내가 어떤 포스를 쓰고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결국 이렇게 자기를 알아차리는 거는 적나라하게 알아차리는 건 치유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엔젤릭 휴먼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개인 푸시케와 집단 푸시케 둘 모두 안에서 빛과 섀도우 간의 양극성은 에너지를 분열시키고 파편화하는 역할을 하고 계속 분열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섀도우, 빛과 섀도우 간에 또 양극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기 싫다 해서 섀도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FA가 협동조합이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섀도우는 쫄보가 되죠. 이런 식의 양극성, 위아래의 양극성, 분열.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섀도우는 발전적인 진화를 향한 추진력에 대한 카운터 포스가 된다. 이 대항 세력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카운터 포스가 있어야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발전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섀도우가 있어야 이 천적이 있어야 물고기가 잘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섀도우를 천적으로 위치 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를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게 됩니다. 깨어있게 되고 진정한 치유는 섀도우와 빛을 함께 가져올 때 찾아온다. 하나만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섀도우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들은 더 높은 질서와 전체 안으로의 통합을 찾아낼 수 있다. 질서잖아요.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섀도우는요 꼼수를 부리면서 디테일이 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뭔가를 할 때 얘는 디테일을 알려줍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뭐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나의 섀도우의 경험이 여러분들은 내 전략과 전술에 있어 얼마나 유리한지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도 나중에 가서 나쁜 게 아니다. 세상을 보는 해안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면 섀도우는 자신만의 혼돈과 혼란에 빠져 길을 잃게 된다. 그래서 섀도우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섀도우가 없다면 당연히 있어야죠. 섀도우는 섀도우는 빛을 진리를 의식을 주파수를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혼돈에 빠져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가 없다면 빛은 항상 빛 에너지들과 우열을 다투는 이 카운터 포스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빛들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하겠죠. 버블이 우리가 큰 버블, 작은 버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빛들 간에 반드시 카운터 포스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섀도우 둘 모두의 치유는 통합에 있다.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in unity. 그래서 우린 유니언으로 가는 거고 이 유니티 항상 통합. 그것도 이제 인테그랄이라고도 하는데 인테그랄 브릿지라고 하죠. 통합 브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게 통합하는 거, 통합에 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에너지들은 생산적인 패턴 안으로 가져가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사람들, 국민들, 민족들, 종족들 제가 다 썼습니다. 이게 피플이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실제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민족, 종족 간의 갈등들이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들 간의 집단 에너지를 협력적인 진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로 함께 가져올 수 있다. 협력적인 진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산적이다.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죠. 일반적으로. 나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들은 뭐 해야 되냐? 서로 협력하면서 진화를 위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서로 윈윈하는 상황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성 게임에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카운터포스를 부정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양극성 게임을 종료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된다. 반드시 카운터포스로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정말 섀도우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 변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3차원 영역, 여기 왕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역이라고 했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왕국과 오감의 인지 영역, 이 오감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 영역 범주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의 존재를 반박, 부인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죠. 그 우주의 세계를 얘기하거나 오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인지 세계를 그 너머의 세계를 얘기를 하면 증거 대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류를 따르는 인사들입니다. 메인스트림을 따르는 이 대중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지 않은 것이라면 주변에 어떤 것이든지 부인한다. 그래서 FA들이 계속 명분을 만들고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쇼를 연출하는 겁니다. 대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멘트를 하고 조작을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하고 하는 이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해하지 않은 것들은 막 이건 반란이 돼버려서 시스템을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명분 싸움을 하고 이미지 싸움을 하고 편집을 해서 기억을 조작하고 장면을 조작하는 거죠. 인지 영역 너머에 존재하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변화에 대한 책임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무섭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변화했을 때 주변 3D 현실에서 벌려놓은 일들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어떤 그 취해 있던 모습을 통해서 나르시스트들이 결국은 주변에서 추앙을 받으면서 그걸 즐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미지가 무너졌을 때 자신이 이제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받기 싫고 그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운 거죠. 자신이 고립되고 소외될까봐. 절대 이미지를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산으로 가는 거죠. 결국 의식 확장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진리조차도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공부했다, 몇 년 했다, 얼마 했다, 무엇을 했다 떠들어대지만 결국 섀도우를 치료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섀도우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은 섀도우가 3차원 정신체를 묶어두고 2차원 감정체를 장악해서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의 잠드는 의식을 틈타서 의식 아래 서리미널입니다. 의식 아래에서 파고들어서 부정적 에고의 성장을 돕니다. 꿈속에서 우리가 아스트랄 여행을 통해서 이 팬텀 주파수 픽업하는 거 우리가 정신체 분열돼가지고 팬텀에 끌려갔다 오는 거 공부했죠.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잠재의식으로 주입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그 부정적 에고가 에너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사고할 수 없게 되고 생각 감정 주인으로서의 각성 경로를 망각하게 된다. 생각 감정 주인으로서의 각성 과정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진화 상승 여정에서 다 겪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 모두를 잊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공부를 하게 되면요, 뭐 내가 어디서 무엇을 공부했고 언제 했고 얼마큼 했다라는 걸 자랑하기보다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공부가 부족하고 그리고 치유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겁니다. 당연히 태도는 겸손해지겠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뭘 무지하냐? 섀도우의 이 영향력을 무시하는 FA 꼼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FA가 이 섀도우 정보들을 차단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들만 하면 사람들이 섀도우만 하면 발끈하는 이유들을 더욱더 볼 수 있는 우리가 현실 경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완전히 에너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삼지체가 이기적인 동기, 이기적인 소망, 이기적인 의도로 계속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 된다는 것처럼 섀도우가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차원 의식을 통해서 발견한 영적인 빛을 인정하지만 그들을 거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섀도우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가 여기다 마킹해놨습니다.
그래서 existence와 activity를 다, 뭐 한다? 인정하는 것을 거부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싫은 겁니다. 이게 내 안에 더러운 똥이 있다는 거를. 그럼 내 안에 다크플라워 전류가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치유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크한 거 이렇게 싫어합니까? 그 영적 공부한다고 자신이 늘 고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인간입니다. 아직도 똥 싸고 오줌 싸고 먹어야 사는 존재이고, 그리고 형판이 픽업한 다크플라워들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닌 척 한들 뭐합니까? 이미 하늘에서 다 아는데. 근데 실드가 다 압니다. 그 실드가 심판을 하는 거죠. 그들은 빛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만 빛과 사랑에 상반되는 섀도우에 관한 어떤 토론도 거부한다. 반감을 갖고 저항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웃냐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반응이 없습니다. 섀도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전혀 유니크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고 새롭지 않습니다. 쟤도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한들 똑같이 남들 하든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계들을 지닌다. 이게 한계가 그거죠.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한 공부를 하는데 자신을 정체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섀도우가 거부되면 섀도우는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신이 정황하는 것은 지속된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미덕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셔야 되고, 안티크리스토스 패러다임. 이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입니다. 두려움을 기반한 관점들, 낮은 오실레이션 진동의 사고의 형태들. 이렇게 저차원의 의식을 하면서도 자신이 진리를 공부한다고 들떠 있다는 게 웃기잖아요. 진리뽕에 취해 있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의식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사고 형태로. 그래서 아주 높은 오실레이션에 확장 진동을 일어나면 생각이 계속 바뀌고 통합되고 확장되죠. 그것들만으로 우리는 보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선물을 받는다는 건 진리 의식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은혜도 의식으로 갚는 겁니다. 사고로. 감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실레이션이 낮은 사람들이 활동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계속 물질이나 인정받으려고 하고 동일 구하려고 하고 돈, 뭐 인정, 칭찬 이런 것들 구하고 네가 나한테 칭찬과 인정을 준다면 나의 모든 걸 재산을 주겠어 할 정도로 덤벼드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전체를 규칙을 깨고 전체 룰을 위배하면서 집단 에너지들을 교란시키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섀도우의 영향력을 부인하면서 그들 또한 두려움에 기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내 더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섀도우를 피하고자 하는 명확한 정확한 프리사이즈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기도 마킹을 마킹을 이렇게 안 했네. 여기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섀도우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시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을 자꾸 부인하느냐? 인플루언스, 이걸 계속 부인하느냐? 이것은 강력한, 이렇게 프리사이즈 패러다임이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몬화는 피하고자 하는 여기다 빨간 줄 쳐야 되겠네요. 섀도우를 피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섀도우는 중력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포스다. 파워라니까요. 중력과 마찬가지로 섀도우는 당신이 섀도우라고 직접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하든 안 하든 정체성을 인정하든 안 하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중력처럼 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중력장에서 갇혀 있다라는 표현들이 사고가 굳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끌어당김에 저항할 수 있는 지구상의 몇 안 되는 존재들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그 섀도우에 여기 이렇게 섀도우에 저항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섀도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 내 안에 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인간이 부족한 존재로 사는데 아닌 것처럼 하다가 큰 거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섀도우의 영향에서 초월하기 때문에 초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식과 바디의 오실레이션 진동을 조정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의식과 내 행동에 조심하는 거
내가 오실레이션 할 건지 바이브레이션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파수가 픽업하고 의식이 확장됐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섀도우를 치료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디언 가르침의 핵심, 카타라 형판과 이 섀도우 가르침의 핵심 초기 초기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적 입장, 이해 요구, 전문가의 권위, 증거를 대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이 이해됐을 때만, 자꾸 이 주류를, 메인스트림을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 감옥, 지구 감옥에 대한 인식과 노예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류가 된 아웃사이드가 됐을 때 사회적 반감을 갖죠. 회의감을 느낍니다. 세상의 슬픔 현장들을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영적 여장의 또 다른 길들을 선택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지키고 서 있죠. FA들이 뉴에이지 포획 가능성, 영적인 빛만을 선도하고 섀도우를 부정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뭐 똥 오줌 다 있고 섀도우도 있고 빛도 어둠도 있고 그런 관대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섀도우가 꼴뱅이 싫어가지고 빛만 추구하다가 뉴에이지에 걸린다는 겁니다. 군원의 생명나무가 불안정하다. 결국 이것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위기 상태라는 거 느껴지시죠? 안에 있어도 위기, 밖에 있어도 위기네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의식 안에서, 스틸 포인트 안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 그래서, 내면과 외부에 있는 섀도우를 포용하고, 여러분들 내 안에 섀도우죠? without, 내 밖에 있는 섀도우입니다. 내 밖에, 그리고 세상의 섀도우. 그러니까 뭐 정부도 국가도 지구도 다 섀도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섀도우를 보여야 남의 섀도우도 보이고 세상의 섀도우도 보입니다. 이것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섀도우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지체들의 바이브레이션 오실레이션 비율을 조정해서 섀도우의 영향을 초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바이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게 호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에피마 심장을 호흡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에너지를 더 강력하게 가져오게 되면 섀도우는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섀도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얘가 오실레이션이 낮은데도 까불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바이브레이션 진동으로 수축을 했다가 그 힘을 가지고 강력한 오실레이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강력한 오실레이션으로 나온다는 거는 명료한 사고를 가지고 세상에 대고 사자우를 여러분들이 포효하는 그런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생각과 옳은 것들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 특히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훼손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신성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파워를 바이브레이션에 가져오고 세상에 나올 때 확장된 오실레이션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물러나야 될 때인지 나아갈 때인지 아는 건 우리가 도를 배운다는 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덕을 배운다는 걸 물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이죠. 결국 도덕과 양심 배우는 겁니다. 도덕과 양심이 내가 나아갈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섀도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다. 초월을 통해서 우리들 개인의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지금 섀도우는 중력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뭡니까? 전자기력. 진정한 파워는 전자기력에서 오는 거고 이 전자기력 파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개인과 집단 섀도우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도 치유되어야 집단은 결국 개인의 플러스잖아요.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자신의 할당 몫을 충분히 해야 전체 집단의 섀도우 에너지 장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 거죠. 집단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섀도우를 부인하고 저항하고 두려워하는 한 섀도우는 우리의 파워와 경쟁할 것이다. 끝나지 않는 게임입니다.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나 일단 빛에 의해 섀도우가 포용되어지면 섀도우는 더 높은 질서로 진화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 창조적인 진화를 위한 우리 공동의 노력에 있어서 협력적인 포스가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밀레니엄 폭로 하면서 이게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공표를 한 거죠. 이 섀도우 역학을 어떤 UAG 정보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거, 이것이 지금 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은 에너지의 수축, 컨트랙션 앤드 홀딩이다.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은 에너지의 확장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확장되면 의식이 선명해지고 명확히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화염체의 활성화와 이 화염체의 이 프리덤 티칭에서 우리가 화염바디 활성화하는 테크닉들을 많이 있는데요. 아무레아 화염체입니다. 그리고 섀도우 바디 힐링 테크닉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댄스포 시리즈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제가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자신 내면에서 섀도우를 안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랑새도 내 안에 있고 섀도우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빠르게 섀도우의 치유 테크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무리 댄스포 시리즈를 봐도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테크닉을 해서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해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바이브레이션을 증폭시키는 거, 그리고 오실레이션을 확장하는 거, 이거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재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공동 창조적인 노력일 것이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공동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지만 동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달라도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이렇게 동의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게 우리의 큰 미션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삐지고 토라지고 판을 깨고 관계를 깨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의견이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하는 거, 서로 양보하고 서로 정말 그 서로 윈윈하는 지점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건 결국 파워가 한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관계의 절단, 관계의 단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과 파워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것들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상황들을 창조하여 더 높은 레벨의 표현으로 점점 더 진화해라. 결국 우리는 점점 더 진화를 위해서 결국 이런 것 윈윈하는 상황들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 공동 코퍼레이션, 공동 작업은 영적 기술의 스피리추얼 아트의 마스터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궁극입니다. 지금 제가 23년에 가디언들의 이제 에메랄드 성향 FA들의 가입과 이제 동시 호스팅 공개하면서 가디언들 최고의 외교수를 보였다라고 느꼈거든요. 이 말 안 듣는 FA들을 정말 최고의 외교술로 에메랄드 성향의 다시 재가입하게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죠. 정말 말 안 듣는 17년, 뭐 20년 동안 빼지거리고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가디언들이 업스텝과 함께 이런 최고의 외교수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윈윈하는 상황들을 창조한다. 여러분들이 이게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모두가 좋은. 그래서 우리가 외교는요, 말로 하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은 외교의 끝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외교는, 이 전쟁은 결국 외교의 끝에서 이제 말로 안 될 때, 이제 칼과 무기로 하는 외교라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계를 끊는다? 전쟁하자고 하는 겁니다. 전쟁으로 치닫는 우리 과정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그리고 그만큼 내 안에 비섀도우 간의 외교, 나와 너의 외교, 에너지가 큰 사람과 에너지 작은 사람의 외교도 모두 언제나 단절과 전쟁으로 가냐, 아니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느냐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자의식은 관계의 위태로운 취약성을 방치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취할 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한 번 내 편이 되면 영원히 내 편인 줄 알고 한 번 적이 되면 영원히 적인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교의 단절 사태를 여러분들 이거를 뭐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이야 아니면은 지조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외교 단절 사태를 맞이하면 배신이라 생각하게 되고 복수의 칼날을 갖고 이원성은 이렇게 서로의 상생과 공존을 인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양극성을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왜 관계가 파기되어 있는지 이 배신의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원한 복수 관계를 맺게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관계를 맺을 때 왜 그럴까요? 애시당초 관계를 맺을 때 서로 존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적인 이런 상호 의존 관계에서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그냥, 결과는 뻔한 거죠. 이게 결과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따라 아니면 쉽게 편한 대로 관계를 맺고 또 약속을 파기한다. 다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 때문이고 이런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 의존 관계에 있어서의 윈윈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상정하지 못하고 하는 약속들에 대해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한 확신과 감정은 모두 자신의 무지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좋기를 바라는 이 기대와 착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무지를 아는 한 배신의 죄책감과 복수의 원한 같은 감정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여러분들 이번 챕터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또 관계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착각하고 무엇을 실망하고 있는지 팩트로 다 드러나는 시점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내가 아주 이상을 꿈꾸다가 모임이 깨지거나 내지는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만 그거는 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착각인 거고 오늘 지금 한순간 한순간 관계를 서로 윈윈하게 만들어 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만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만들어 갔을 때 그게 장기적인 아주 영원한 관계가 되는 거지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걸 안 하면서 미래에 좋은 관계를 꿈꾸거나 약속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엄청난 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책임, 공통 외교, 공통 협력 외교 사교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관여된 초탈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 내 욕심을 비우고, 관여하면서도, 이런 초탈된 상태가 되는 거하고, 여기에서도 열의와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섀도우는 오실레이션이 낮고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열중할 수 없고, 열심히 할 수 없고, 그리고 열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 안에 바이브레이션 올리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션 확장해서 나와서 이런 열의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이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관여된 초탈을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외교할 수 있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오늘 정말 배신을 왜 하는지 섀도우가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섀도우 중에 최강 섀도우, 멀린 섀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하잖아요. 이렇게 양쪽에서 여자로 변했다가 남자로 변했다가 신령으로 변했다가 요정으로 변했다가 하면서 자신을 꼬드기다가 결국은 뜻대로 안 되면 배신하는 거죠. 아주 영화 같은데 재밌게. 그럼 이제 오늘 봐야 될 여기 지금 10일 공동협력 있잖아요. 정말 의식이네요. 공기 엘리멘탈입니다. 공동협력 뭡니까? 무감정, 무감각, 무감동, 냉담입니다.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 어떤 느낌도 없다, 감정도 없다, 감동이 없다. 여러분들 정말 깊은 감동, 내면 깊게 눕혀지는 깊은 감동, 전율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은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이 명료해지면서 감정이 정말 풍부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즐겨야 되는데 이미 우리의 부처님 깨달음을 얻었다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 없는 거를 자신이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진리뽕입니다. 진리뽕, 정말 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셔서 바이브레이션을 증폭시켜서 다시 오실레이션 확장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 바라고요. 오늘 긴 강의겠지만은 정말 도움이 되신 섀도우의 마지막 어떤 결정판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 다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서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한 만큼 섀도우 취하는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